자, 박가은입니다. 독기본서 강의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좌명의 의미를 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얼핏 보면은 독, 기본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좀 기본적인 거 해,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지만, 이 강의를 하는, 뭐 작년까지는 그런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오래전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독하게 해야 된다. 작년 6월 모의 수능, 9월 모의 수능을 보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독서에 방심했어요. 어려운 지문이 없었거든. 근데 수능을 어떻게 했어? 독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이제 좀 깨달아야 되잖아. 아, 전번 시험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다음 시험 준비하면 안 되고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강을 듣는 학생들 또 대치동에서 막 현장 듣는 학생들 얘기를 좀 접해보면 다들 그냥 독서만 하고 있어. 왜? 독서가 어렵다니까. 그럼 과연 올해 수능의 독서는 어려울까 쉬울까? 문학은 어려울까 쉬울까? 작년이랑 똑같이 낼 리가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독서는 작년 수준 정도가 기본일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문학은 무조건 작년 수능보다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 수능이 요 정도 출제가 됐어.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보다 조금만 어렵게 내자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올해 수능 독서 뭐 저 같은 게 무슨 수로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냐? 올해 6월 모의 수능, 9월 모의 수능 독서가 아무리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각오해야 돼. 난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하겠다. 근데 이게 문학도 똑같아. 지금 독서에만 매달려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문학 공부 소홀히 하지 마셔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좀 더 독서 얘기에 집중해 볼게요. 그럼 독서 공부는 진짜 독기를 품지 않는 이상엔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독서를 하는 게. 독서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음표 찍었죠? 독서는 어렵다? 이거죠? 어려워요. 근데 제대로 공부만 해주면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난 독서에서 3점짜리는 다 포기할래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한 지문 접을래. 그러면 이미 1등급은 날아간 거야. 여러분이 지금 몇 등급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1등급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맞고 설령 목표가 1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1등급 목표로 공부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표치가 좀 높아야 돼. 복이 나온다고 뭐 쫄고 뭐. 난 문과인데 과학지문 나온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철학 나오면 바보 되고 막 그러면 안 돼. 도저히 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수준의 문제는 이제 안 내요. 킬러 문항 안 낸다고 선언했고 그 이후의 기출문제를 보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그거죠. 상대방은 죽일 의사가 없어. 킬러가 아니야. 근데 맞고 그냥 자기 혼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가 어렵고 도저히 손댈 수 없고 하는 거는 한 3년 전 얘기. 이후부터는 할 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된 방식. 그냥 편하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독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좀 제대로 공부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또는 귀찮단 말이야. 그 학생들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문제풀이야.
결국 문제를 많이 풀면 돼. 되긴 돼요. 어느 수준까지는.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이겁니다. 정말 기초가 하나도 없어.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를 푸는 행위는 내 강점을 강화시켜. 근데 생각을 해봐. 잘하는 걸 뭐 굳이 더 잘해. 적당히 잘하면 되지. 독서는요, 강점이 극대화되는 것보다 약점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풀이, 특히 사설 모의고사, 얘는 약점을 해결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내가 철학만 나오면 못해. 경제만 나오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렵다는 철학 모의고사의 철학 지문을 풀었어. 어떨까요? 여전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모의고사의 경제 지문을 풀었어. 손도 못 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냐? 편하거든.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 확인하고 얼마나 심플해요. 뭐의 과정이 없냐면 문제풀이에는 주도적 학습이라는 과정이 배제되어 있어요. 또는 능동적 사고라는 과정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당장 기출지문 갖다 놓고 분석해보라 그래. 아이들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귀찮으니까. 내가 막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문장 하나 풀면서 채점 해가면서 오늘 한 3세트 했다. 내일도 3세트 해야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때우는 거야. 발전이 없죠. 수능의 그 독서 지문 앞에서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기에 좀 안타까워.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 노력을 한 거잖아. 근데 그 노력이 수능날 전혀 결실을 맺지를 못해. 방향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또 이것도 문제지.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수능 시험 날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수능 시험 날 아무 말이 없어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이런 과도한 목표까지 설정하고 수능 보러 가. 어깨에 막 그냥 돌 얹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이해해야 답이 나와? 좀 더 근본적인 질문. 어디까지 읽어야 완벽한 거예요? 기준도 없어요. 그냥 느낌이지. 어떤 애는 이 정도만 읽어도 나 잘 이해한 것 같아 라는 아이가 있고 정말 잘 읽었는데 불안에 미치겠는 거야. 완벽하게 못 읽은 것 같아서. 누가 시험 잘 볼 것 같아? 앞에 그 자신감 있는 애가 답 결정 더 쉽게 해요. 답은 노골적이거든. 답은 튀거든. 근데 내가 완벽하게 못 읽었다라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선지 2개 남겨놓고 결정을 못 하는 거. 그럼 시간 어떡할 건데? 지문은요, 딱 80%만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설정이 되지. 어디까지 이해하는 게 80%냐? 제가 지금 무슨 표현을 썼어요? 어디까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얘기 뒤에 다시 나올게요. 자, 다음. 독서 강의를 이제 OT를 찍는데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독서 강의 의미 없다.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뭐 그냥 가서 잘 읽으면 되는데 뭐 강의까지 들어. 그리고 솔직히 강의 들어보면 뭐 대충 지문 설명해 주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지문에 있는 내용을 참 잘 설명해 주거나. 내가 해볼 만한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하겠죠? 그럼 이제 수능날 딱 가. 누군가가 설명해 줄 때는 이해가 다 됐어. 이제 된 것 같아. 내가 하면 안 돼. 방법론 설명 들을 때는 좋았어. 적용이 안 돼.
교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나 같아도 내가 수험생이라도 내가 후배한테 야 독서 강의 듣지 혼자 해.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럼 저의 최대 고민은 뭐냐? 의미 있는 도움되는 독서 강의는 뭐냐?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정말 학생에게 도움되는 독서 강의를 하려면 제가 두 가지 그 장벽을 넘어서야 돼. 첫째는 학생들의 어떤 그 공부 패턴. 뭐냐면 좀 얕고 쉬운 거 위주로 강의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편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문 선택할 때 너무 어렵다. 그럼 빼야 돼. 괜히 중간에 그런 거 들어가 있으면 학생들이 강의 듣다 말어. 뭐 1등급만 듣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인기 있는 독서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얕고 쉬운 거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됐어. 막 이런 질문 있죠. 근데 조금은 이런 거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 강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강 허들이 낮습니다. 2강 뭐 조금 어려워지지만 뭐 대충 해도 돼요. 근데 갑자기 3강에서 확 달라져.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물론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 그랬거든. 그러니까 도끼를 품지 않고는 따라오기 어렵다. 두 번째, 이 방법론이 있어야 돼, 수업 시간에. 그래야 학생들의 신뢰도가 높아져. 그리고 뭐 그런 거, 얻어갈 거, 얻어간다는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돈 쓰고 시간 써서 강의 듣는데 뭐 하나 얻어가는 건 있어야지 라는 게 있는 거죠. 주로 어떤 팁 같은 게 여기 해당이 될 것 같아. 독해 팁, 문제 해결 팁 이런 걸 제시하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아주 좋아하죠. 하지만 저 몇 개의 팁으로 우리가 수능 시험 날 독서 17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이 쉬운 것만 갖고 독서 고득점을 빠른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빨리 하시는 게 좋냐? 1년을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 되니까 독서와 관련해서 나는 고득점을 바라지 않는다. 보기 문제 다 버리거나 한 지문 정도 버릴 생각이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쉬운 거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선이 3등급까지가 아마 최대 목표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난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무조건 3등급은 된다도 아니야. 그랬을 때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게 3등급이라는 거야.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독한 마음 품고 공부한다. 그래도 뭐 가서 몇 문제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한선이 3등급이 됩니다. 아무리 망해도 3등급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3등급이 목표야. 그럼 선택해. 쉽게 해서 최고로 잘 받는 게 3등급이니까 그거 한번 받아보든가. 아니면 과정은 진짜 힘들더라도 3등급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나오게 할 것이냐. 저는 후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솔직히 더 재밌고
저랑 맞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딜레마 상황에서 여러분이 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약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 얕을 리도 없고 쉬울 리도 없고 방법론을 엄청난 걸 배우지 않으니 통하지 않는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넌 뭘 가르칠 건데?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문학을 훈련도감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독서도 옛날 이름은 훈련도감 독서였어요. 근데 이제 제목을 좀 바꾸긴 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아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피지컬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독서의 피지컬이라는 건 그럼 뭐냐? 지문이 있어. 눈으로 읽죠. 눈으로 읽을 때 그게 머리로 즉각적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이 루트가 막힌 아이들이 너무 많아.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중에서도 눈 따로 머리 따로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눈과 머리를 일치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할 거냐? 지문에 어떤 내용을 봤어. 그 머릿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야 돼요. 근데 이게 100% 정확한 의미가 아니야. 이게 수능이라는 시험의 지문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럼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문장의 의미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막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문장을 설명하게 해서 이해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돼?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해시킨 늘 뭐가 달라지냐고. 어차피 그 문장 안 나올 텐데, 수능 시험 날. 그게 아니라 어떤 문장이 주어지든 이건 시험용 지문이야. 결국 뭐 하려고 낸 거야? 문제 내려고 쓴 내용이잖아. 그걸 전제로 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얘기하겠다는 거지. 똑같은 문장도요. 그 문장이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 있을 때랑 마지막 문단에 들어가 있을 때랑 의미가 달라. 그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을 때 그 표현은 역할이 있어, 지문에서. 이게 뭔가 핵심을 얘기하는 거냐. 핵심으로 가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 정보냐. 미리 알려주는 이 정보는 일치 문제로 출제되고 핵심은 보기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 지문을 읽을 때 뭘 물어볼지를 넘어서서 어떻게 물어볼지까지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수능시험 날 여러분이 어떤 지문이 나오든 너무 잘 이해해서 답이 그냥 샥샥 보여. 너무 쉬워.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시험이 쉬운 거예요. 이건 그냥 시험이 쉬운 거예요. 그 지문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십만 수험생들 그 지문은 다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죠? 누군가는 어떤 지문 앞에서 좌절감을 느낄 때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럴 때 적어도 저와 같이 공부한 수험생만큼은 힘들더라도 꾸역꾸역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딴 거 몰라서 답이 3번인 건 확실해. 더는 시간 끌지 말고 끝내자. 좀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거 다룰 거예요. 개념. 그럼 개념이 뭐냐?
개념의 뜻. 그리고 개념이 문장에서 하는 기능. 이게 문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범주, 위계, 순서, 원리, 공통점, 차이점. 이거 외에도 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 지문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하게끔 하는 건 저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3강 지문 정도 해설을 들어보시면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뽑아내서 집요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문에 대한 나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좋았을 걸.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스스로 제가 알려드린 걸 가지고 그 지문을 2번, 3번 해보는 거야. 지문에 대한 이해의 완성은 여러분이 해야지 제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지문을 친절하게 설명드려서 자, 어려웠던 지문 제가 하니까 어때요? 쉽죠?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겠지. 박수 치겠지.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바뀔 게 없다고. 이런 거 공부할 거고요. 이제 또 우리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잠깐만 앞으로 가볼까요? 80%. 이해하면 돼. 라고 했잖아. 그럼 20%는 어디서 채울 건데? 문제 풀면서 채워갈 거예요. 이 적절성에 대한 판단하는 능력도 길러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한다고. 지문이 이해가 돼서 이해된 걸로 문제로 넘어가서 그걸로 답이 시원하게 나와야지만 마음 편해. 근데 우리가 어떤 지문을 읽고 나름 이해해서 문제로 넘어갔더니 한 방에 답은 안 나오지만 5개 중에 얘가 적절한 건 틀림없다. 5개 중에 얘가 적절하지 않은 건 이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라고 얘기했죠. 적절성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얜 100%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잘 읽을 필요 없어. 수능 문제 푸는데. 보기엔 멋있을 수 있죠. 우와 저렇게까지 읽어내다니. 근데 수능날 그게 필요가 없다고. 수능날 필요한 수준. 어디까지 읽으면 되냐? 판단 가능한 수준까지만 읽으면 돼요. 더 읽을 필요도 없어. 다음 2번째. 보기 문제에 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이 벽을 한 번은 넘어서야 돼요. 언제까지 보기 문제 앞에서 주눅 들 거냐고. 물론 저랑 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당장 3월 학력평가 보기 문제 되게 어려운 거 3점짜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장담 못 하겠어요.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시간대를 좀 달리해서 지금으로부터 좀 시간이 흐른 뒤 올해 11월이 돼서 수능 시험 볼 때 그때는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도전하셔야죠. 미리 포기하면 어떡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걸 풀기 위해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는 내가 지문 읽을 때 무엇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 수업 시간엔 모든 지문을 관통하는 일관된 방법론은 없습니다. 저분은 참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지문을 꿰뚫어. 그럼 이것만 배우면 어떤 지문이 나오든 무적이어야 되잖아.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되려면 수능에 나오는 모든 지문이 천편일률 똑같아야 돼. 근데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다 달라. 매년 달라. 그리고 한 해 똑같은 수능인데도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 다 달라. 이건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기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기본기는 요구해. 근데 수능 지문이라는 건 UFC
격투기 뭐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리면 상대방이 되게 정석적인 공격을 하는 상대가 아니야. 변칙적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얘가 발차기를 할지 주먹을 날릴지 와서 그냥 나를 넘어뜨려서 레슬링을 할지 알 수 없는 애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본기는 닦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변칙적인 공격들에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쉽겠냐고. 얕을 수가 없잖아, 이 공부는. 독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거를 현강에서 구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훈련도감처럼 싹 다 스튜디오에서 딱 20강으로 진행할 겁니다. 약 6주간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주말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시고 그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보다 지문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약간 올해는 좀 템포를 달리하려고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독기본서에서 초반에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힘들다 또는 지친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 너무 지쳐 있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딱 20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고 어려운 건 심화학습은 고난도 리미티드 강의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강의는 6평 이후에 아니면 7월 달쯤 개강 예정입니다. 이때 이 어려운 지문 가지고 제가 떠들어댈 때 여러분이 쉬워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아듣겠다. 뭐 하라는 건지 알겠다. 이 지문 핵심이 뭔지 알겠다. 어떤 원리인지 알겠다. 그렇게 좀 배운다는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몇 등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얕고 쉽고 방법론적이고 하는 거에 제발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커리큘럼 OT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컨텐츠 풀고 그 많은 비용 지불하면서 나온 수능의 결과가 너무 참혹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봐도 부모님께 죄송할 정도예요. 올해는 우리의 공부가 정말 공부한 거 이상은 기대도 하지 말자고요. 공부한 것만큼은 점수가 나오게 하자. 여러분도 목표를 좀 높게 잡으시고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면에서 한번 좀 부딪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그러죠. 그냥 들어. 알아서 할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독서는 왜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냐면 독서 공부 진짜 엉망진창이야 하는 거 보면 안타까울 정도예요. 근데 또 애는 열심히 해.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그러면 될 거라고 믿고 물론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헛공부야. 여러분이 냉정하게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N수생은 이해할 겁니다. 독서 공부는 진짜 잘해야 기본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 독서 공부해서 의미 있었다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니, 뼈를 깎는 건 둘째 치고 피부에 닿는 것도 싫어하는데 뭐 어떡하라고. 근데
저와 함께 공부할 여러분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너무 위협적인 얘기만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수업 겁나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듣다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좀 요구할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고 자꾸 생각하고 한 번 더 상황에 맞게끔 지문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먼저 핵심을 찾아내고 그걸 문제랑 연결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싶어요. 과정은 제가 다 준비해놨고 최대한 덜 힘들게 하려고 애는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은 면티 하나 떨렁 입고 왔는데 저의 의지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제 옷 같은 걸로 자기의 어떤 심리나 생각 같은 걸 표현하잖아요. 이건 10,000원에 3개 하는 옷이에요. 근데 옷의 재질이 너무 좋아. 이 옷 입을 때 너무 편해. 저는 이 옷을 입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컨텐츠, 그 내용에만 집중이 돼. 이 시커먼 면티. 아니면 아디다스 저지.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일부러 이 도끼 본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 옷만 입고 찍을 겁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강의가 시작을 해서 종강할 때까지 제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 도끼 실력을 키우자는 생각만 하시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기존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어색할 수는 있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말하면 좀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이 거의 맞을 거예요. 이유도 있어요. 그냥 믿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끼본서 강연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